안녕하세요. 경마살관 박영춘입니다. 내일 모레가 명절이죠. 그래서 이제 좀 도시가 조용합니다. 오늘 요거 할 겁니다. 낙차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서 사용승인 중공검사에서 후회하지 말고 필수 시청,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거든요. 요게 내용이 뭐냐면, 자, 제가 사용승인 중공검사 건축허가권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없이 많이 방송을 했고, 또 제 블루오션 계좌에는 그 답을 상세히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뭔가를 꼭 이렇게 경매를 낙찰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낙찰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제 교재를 구매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최근에 이틀 전에도 어느 분이 이와 똑같은 내용들을 낙찰을 받아놓고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 좀 의뢰를 하셨다가 결국에는 책을 구매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금씩 공부하세요. 조금씩. 정말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면 저는 한 5개월? 길어봤자 5개월 정도면 진짜 선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공부를 안 하셔 사람들이. 진짜. 그리고 나중에 낙찰을 받고 또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막 다 알아봐요. 그러다가 또 답이 안 나오면 결국엔 저한테 옵니다. 물론 제 교재값이 비싸죠. 그죠? 비쌉니다. 지금 188만 원인데 지금 할인해서 지금 2월 달까지 좀 어려운 뭐 경제 여건도 있고 해서 뭐 1월 달이 될지 2월 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현재는 15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월 달 한 달 동안 지금 내내는. 그런데 이제 뭐 언제 동안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뭐 전 강의에 있으니까 전전전 강의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잡다한 얘기보다는 교재를 보면서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795강이죠. 자, 이 물건은 제가 이제 이분이 한 3년 전에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3년 전에 낙찰을 받은 건데, 뭐,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가 이제 물건을 가렸습니다. 대략 내막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토지하고,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말 그대로 촉탁 등기 또는 대위 등기라고 하죠. 대위 등기. 그러니까 민법상 건물이면 대위 등기를 할 수 있잖아. 촉탁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촉탁 등기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그죠? 동시에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에 유치권도 행사되고 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죠. 납품업체라든가 하도급업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겠죠. 근데 이 유치권은 낙찰자가 이겼습니다. 승소했어요. 승소했어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손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건물과 토지가 내 거라 하더라도, 낙찰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고, 좀 내려봐야 되겠다. 자,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착공을 하죠. 착공 후에 사용 승인,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게 되고 등기부를 생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 착공을 하고 건물이 한 요만큼 올라가 있어. 거의 뭐 건물이 뭐 80% 정도 준공이 된 상태에서 이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면 토지만을 낙찰 받 토지만을 경매 신청하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채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대위 등기 또는 촉탁 등기를 통해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이 건물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등기부는 있잖아요. 등기부는 있어요. 대위 등기 해서 등기부는 생성돼 있죠. 그렇지만 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 대장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낙찰자가 이제 낙찰 받은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낙찰 받은 사람이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낙찰 받은 사람이 사용 승인도, 또 건축물 대항은 뭐 촉탁으로 가는 거니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그죠?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죠. 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자재 납품 확인서 또는 자재 납품 영수증 그러한 것들을 다 갖다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건물들에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자, 건물이 하나 있잖아 이렇게요.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 그리고 토지도 같이 낙찰을 받았어. 토지와 건물을 같이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유치권이 주장하고 있죠. 근데 유치권은 깨졌습니다. 이건 유치권은 없어요. 깨졌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세움터에다가 그죠? 세움터에다가 건축 자재 납품 확인서라든가 요런 건축 자재 납품 확인서 또는 시험 정적서 그죠? 요런 것들 또는 감리 어떤 서류 같은 거 그런 것 다 우리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승인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건축물이 건축한 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확인하려면 그 건축 자재가 또는 그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어떤 자재들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터에서 그 사용 승인을 받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이 억지로 뭐 80% 정도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 건물을 지어준 사람들 또 여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자재를 납품했던 사람이겠죠. 그러면 낙찰자인 나한테 내가 이런 건축 자재 납품 확인서 또는 뭐 시험 성적서 이런 거 갖다가 또는 영수증 이런 거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주겠습니까? 협조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낙찰 받으신 분도 지금 2년 3년째 질질질 끌고 있다가 결국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경우는 이런 케이스는 처음으로 상담 받아보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답을 찾았죠.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위 등기되어 있는 이런 건물들 낙찰 받을 때는 이런 사용 승인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유치권자들이요. 이 유치권을 해결하는 돈보다 이 사용 승인을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래서 10개의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10개의 납품업체가 있어요. 그럼 10개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 서류들 자재 납품 확인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반절은 부도관하고 없어요. 부도관하고 해산됐어요. 반절은. 이 납품업체 중에 반절은 해산되고 없고 반절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그러면 낙찰자인 나는 유치권 소송에서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유치권자한테 내가 승소를 했지만 이 서로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서로 유치권자도 아예 안 해주려고 하겠죠. 납품 확인서라든가 그런 걸. 그리고 이 해산이 된 이 업체들한테 납품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디서 받을 거예요, 이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참 저도 이 부분을 조금 간과했던 건 사실이지만 정말 나중에 사고 치고 여러분들 혼자 막 2, 3년씩 이렇게 끙끙 앓고 그러는 것보다 정말 멘토 한 분, 저희가 아니라 다른 정말 실력 좋은 멘토를 만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십시오. 자, 그럼 조금씩 하나씩 더 볼게요. 제가 뭐 모든 걸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만 제가 오늘은 공개해 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사용 승인을 100% 받는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좀 복잡한 케이스죠. 대부분 보면 건물하고 토지가 동시에 낙찰이 됐는데 자, 이게 대부분 대위 등기나 촉탁 등기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한 80% 90% 정도 건물이 완공된 거겠죠. 준공검사를 못 받고 건축자도 없기 때문에 바로 채권자가 대위 등기를 한 거죠. 이렇게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사용 승인 받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용 승인 받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경매사령관은 오늘 그분하고 제가 딱 이틀 만에 해결했습니다. 아마 거의 뭐 확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부터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공개는 안 해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 정상적으로 제 교재를 188만원 주고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제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자료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뭐 한 분 두 분 계속 보내달라고 하면 저도 다 못 보내드리니까 힘들어요. 다 일일이 다 보내줄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뭐 꼭 나중에 진짜 2, 3개월 후에 한번 모았다가 필요하신 분은 꼭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대위등기, 촉탁등기가 된 경우는 사용승인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게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 법인들이 해산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법인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폐업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자재 영수증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승인에 관련해서는 사용승인 또는 중간검사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용승인 또는 중공검사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법률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중공검사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중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이죠. 사용승인, 요즘 사용승인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법률로 나누는데요. 대부분 이것은 공장 설립 승인에 관한 것들이니까, 사용승인에 관한 것들이니까 특별히 건축법에 의제됐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건축법에서 오케이 하면 같이 오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이런 공장이나 건물을 지으려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잖아요. 산지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면 그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의제가 돼서, 그죠? 건축법에 의제가 돼서 같이 일사천리로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중공검사를 따로따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최종적으로 나중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개발행위허가에서 중공검사, 여기서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그죠? 허가 내용대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공무원님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보안명령이 떨어지거든요. 어떤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보안명령을 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근거에. 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요,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때, 그죠? 이때는 개발행위가 중공검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도 있어요.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돼.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중공검사도 안 내주는 거예요. 자, 건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 22조에 보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있죠. 최종적으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축물 대항도 만들고 해서 건물을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죠?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사 완료 도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사용승인, 중공검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법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 착공과 관련해서는 착공 이전에는 허가와 취소의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착공 이후에는 법률에는 취소 규정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경매사령관을 통해서 불로선 계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죠? 착공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건물이 있든 없든, 지하 터파이가 돼 있든, H빔이 있든, 그죠? 건축 허가 명의자가 제3자라도 우리는 다 뭡니까? 건축 허가 취소, 그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다 할 수 있죠? 이게 뭐 제가 수없이 강조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불로선 계제를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아까 그 물건 같은 경우, 이 물건 같은 건 뭡니까? 대위등기, 촉탁등기로 인해서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도 행사하고 있었는데 유치권은 낙찰자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가 반절이 부도가 났고 행방불명이고 해산이 된 납품업체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건물들을 낙찰을 받고 특히 촉탁 등기된 건물 또는 똑같은 말이에요. 대유 등기된 건물을 낙찰 받았을 때는 사용 승인을 위해서는 세움터에 각종 서류를 올려야 돼요. 그죠? 건축법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 각종 필증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사 및 시공사가 준비할 서류도 있어야 되고 감리자가 준비할 서류도 있어야 되고 기타 서류도 있어야 됩니다. 각종 필증 관련은 뭐 소방시설, 그 다음에 오수 정화조, 그 다음에 배수 뭐 그런 관련된 거, 전기 사용 전 검사 필증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이 부에 많이 있어요. 30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사 및 시공사가 준비할 서류도 있죠. 이 중에서는 납품 확인서, 내와 시공 뭐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품질 성과 뭐 어쩌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납품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납품 확인서가 없거나 납품 확인 영수증이 없다면 세금토에 등록이 안 된대. 옛날에 다 공무원님들이 다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축주가 직접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납품 확인서가 올리면 세금토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대편 업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이 세금토에다 내가 이런 납품 확인서를 올리면 이 상대편 회사에서 요걸 승인해줘야지 이게 그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래요. 물론 이런 시스템 아니고 공무원께서 직접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런 시스템이라 하니까 뭐 이렇게 다 한다면 안 되겠죠. 물론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는 부분도 많겠죠. 그죠? 내가 못한다면 공무원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승인 시에는 사용 승인 시에는 이러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그 의뢰자분하고 또 이제 의뢰자분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2년 동안 망설이다가 교재를 구매하신 분이에요. 이제 2년 전에는 쌌죠. 뭐 8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188만 원이니까 지금 뭐 할인해서 150만 원 좀 넘지만 어쨌든 간에 의뢰자 카톡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감리자가 있었고 유치권자는 아니나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유치권자, 감리자도 있었대요. 그죠? 그런데 이 감리자는요, 어떤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의무예요. 의무사항이에요. 제출해야 한다. 누구에게 줘야 된다. 라고 이제 이 감리자는 의무자거든요. 의무자.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원하면 줘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감리자의 어떤 직무 태만이죠. 그죠? 있었고, 유치권자는 아니나,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되죠. 그죠? 그럼 이 건축물 지을 때 감리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감리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치권자들도 이 자재를 납품했던 사람들이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감리자가 비협조적인가요? 이렇게, 그죠? 이미 다 접선해봤는데, 건축사나 감리사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건축주가 돈을 안 줬겠죠.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왔겠죠. 경매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경매에 넘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건축물론 일부 돼 있으니까 촉탁등기, 대유등기로서 등기만 하고 건축물장 사용승인 못 받고 건축물장도 없이 바로 그냥 경매로 넘어갔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체들에게 넘겨받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당연하죠. 이 자재를 납품했던 이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감리자나 그 사람들에게 서류를 줘야 되는데, 그죠? 서류를 안 준 거예요. 그죠? 원래 감리사도 납품 시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넘겨받지 못하고 부도난 거라고 자료가 없더라고요. 자, 이 부분 다 이해 가시죠? 이 건물이 이렇게 해서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촉탁 등기를 통해서 이렇게 건물을 등기를 하고 당연히 사용 승인도 못 받고 건축물 대항도 없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누가 해야 되냐? 낙찰자인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님도 이 낙찰자분이 좀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많이 해요. 되게 우호적인 공무원이신데 도와주려고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무원님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지금까지는 이런 납품 확인서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님 입장에서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낙찰자인 우리가 이러한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공무원님께. 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무원님들이 일하기 편하게, 내 편에 일하기 편하게 우리는 자료라든가 모든 증거를 만들어서 공무원에게 갖다 줘야지 공무원님이 일하기가 편하죠. 아니, 공무원이 무슨 현장 나가서 막 이것저것 조사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법에서 서류 갖다 내라 라고 했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도로 공무원이 일하는데 행정을 펼치는데 편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모르면 알아야지 도와줘라. 알아야지. 자,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공무원님만 딱 가면 공무원님은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납품하기위해서 시험 성적도 가져오세요. 가져오면 되는 걸 왜 안 가져오십니까? 그럼 저는 항변하겠죠. 아니, 납품업체가 부도가 나고 또 유치권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공사업체인데 안 준다. 그리고 부도난 업체에서 어떻게 그걸 납품하기위해서 가져오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공무원님도 몰라. 나도 그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그럼 이거 사용승인 안 받고 건축공장 안 만들 거야? 그건 아니죠. 자, 그럼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 답을 지금부터. 답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 준공검사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해요. 주요 이제 뭐에서 검토 사항에서 건축허가 인허 업무 매뉴얼에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서류들은 다 감리자, 그죠? 또는 건축사가 갖고 있어야지 원칙이에요, 원칙. 자, 의뢰자 카톡 내용은 제가 아까 이건 지울게요. 아까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자재 제조업자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맨 처음에 그 자재를 만든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재업체로부터 시작해서 유통업자, 그 다음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그리고 건축주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최종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되는 거죠. 그죠? 유통업자는 공장에다가 확인서를 자재 확인서를 또는 영수증을 받았을 거고, 공사 시공자도 유통업자로부터 받았겠고, 공사 감리자도 공사 시공자한테 받았겠죠. 그럼 공사 시공자는 건축주인 나한테, 낙찰자인 나한테, 낙찰자가 아니죠. 기존의 건축주한테 줘야 되죠. 그럼 건축주는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허가권자에게 서류를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류를 넘겨줘야지 사용승인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사용승인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러한 법조항들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건축법 22조, 건축법 25조 6항, 그죠? 자, 공사 감리자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죠? 건축주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죠. 할 수 있다고 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감리자한테 있는 거예요. 감리자. 감리자가 있었다면 감리자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낙찰받은 입장에서 감리자가 서류를 안 받았다는 것도 조금 사실 이것도 자꾸 늘어지려면 늦어질 수 있는데 그걸 별도로 하고 예외로 하고, 그죠?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리자분께서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감리자 뭐 지금 와서 뭐 고발하거나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좀 지루할 수 있더라도 여러분 실력 향상에 엄청 도움 되니까 들어보세요. 공사 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 보고서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되고, 건축주는 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 완료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판례 내용에서 일부 발췌해 온 겁니다. 그리고 품질 시험 성적서 총괄표, 산업표준 인증자에게 받은 자재,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를 우리는 또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첨부해서 이런 거 제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이 건물이 처음에 우리가 건축 허가를 들 때 나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건물을 완성하겠다. 건축 허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허가서 내용대로 준공시에는 이 허가서 내용대로 준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자, 그럼 자재가 제대로 이 허가서 내용대로 다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그것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허가서 내용대로 건물이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보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허가서 내용대로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복합자재 및 단열재 제품 풀림 관리사를 제조하는 업자는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사, 그죠? 그 다음에 공사 시공자에게, 또 유통업자는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 시공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확인 후에 공사 감리자에게, 공사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돼 있잖아.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뭐 바로 건너뛰고 뭐 감리자에게 바로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감리자에게 바로 줄 수도 있겠죠. 그것은 뭐 공사하는 사람들 마음이겠죠. 에이, 나도 뭐야 시공자 너하고 기분 안 좋아. 너하고 얼굴 보고 싶기 싫어. 나 그냥 감리자한테 바로 줄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다 아셨죠? 자, 이게 법조항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좀 보시고 건축법 또 22조에 보면 아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 건축 사용승인 관련해서 그 다음에 법 22조에 보면 건축물의 공사 감리에 대해서도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규칙에는 감리 보고서 등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거 없죠. 감리 보고서까지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그거잖아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건물이 있어. 토지가 있어. 건물은 뭐예요? 촉탁 등기 또는 대위 등기로 등기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어. 그런데 요거 두 개를 토지하고 건물을 A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A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문제가 뭐냐면 등기는 돼 있죠. 이제 등기는 돼 있죠. 그래서 이 중간 단계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사용검사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낙찰자는 이제 요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낙찰을 받고 요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납품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납품업체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반절은 부도나고 없어. 회사가 없어졌어. 반절은 부도나고 회사가 없어졌어. 그리고 이 반절은 이 건물의 유치권자야. 자, 그럼 낙찰자인 나하고 이 유치권자들하고 띵 싸움이 소송이 벌어져서 그죠? 소송이 벌어져가지고 낙찰자가 이겼어. 그러면 서로 감정이 좋겠습니까? 서로 감정이 안 좋겠죠? 안 좋겠죠? 낙찰자가 야 저기 자재 납품 확인서 해줘. 줘. 라고 해도 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주죠. 그리고 이 부도가 난 업체들 반절 업체들도 행방을 모르는데 이 낙찰자한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납품 확인서 여기 있다. 나 다시 갈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세 자재 납품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죠? 공사 자재 납품 확인서 또는 영수증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판례 읽어볼게요. 살피건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맞죠? 당연히 감리자가 그죠? 건축주에게 주어서 건축주는 그 서류를 샘플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건축법 22조 또한 공사 감리자는 건축물의 설계 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공사 감리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공사 감리자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서류를. 왜? 건축주가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당연히 자재 납품업자들도 감리자에게 그 영수증을 안 줬겠죠. 그죠? 사용된 건축 자재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감리 완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됐어요. 근데 이 감리자도 죄가 없는 게 아니 무슨 건축주가 돈을 줘서 집행을 해야지 납품업체들도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아니 납품업체도 영수증을 줄 거 아니에요. 확인서를 줄 거 아니에요. 원 건축주가 돈도 아무것도 썩을 주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감리사 입장에서도 어떤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제가 판례를 하나 올려놨거든요. 여러분이 판례를 보시면 굉장히 그 건축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흐름이 이해가 가십니다. 아까 위에 있는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발췌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판례는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십시오. 그죠? 꼭 보십시오. 그런데 이 판례는 부정적인 판례예요. 부정적인 판례입니다. 서류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 승인을 반려한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려가 된 게 맞아요. 이것은 부정적인 판례예요. 그런데 서류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요것은 이 사람이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한 거예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요. 자, 그래서 쭉 내려보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서두에, 이건 부정적인 판례니까, 서두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있어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 그 판례에는 사용 승인 해줘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판례 안에 지리외신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건성으로 보셨죠? 제가 처음에 쭉 내렸는데, 자, 여기에 나중에 저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뭐 2, 3개월 후에 제가 2월달이라도 정리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나중에 언젠가는 누구에겐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지리외신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용 승인 해줘라. 해줘야 된다. 라는 판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지리외신과 법제처 유권 해석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외신과 법제처 유권 해석이 여러분, 아이고, 또 틀렸네. 법제처 유권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법제처 유권 해석보다는 지리외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여기서부터 사실은 그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제가 많이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걸 다 설명해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해드리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딱 한 2개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지금 30분이 지났네. 자, 공사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 승인 신청할 수 있는지, 예, 사용 승인 여부를 승인권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용 승인이 가능한지, 경매로 낙찰받은 건축주가 전 감리자가 작성한 중간 관리 없이 구조안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죠?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것도 사용 승인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감리자를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설계를 넣으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공무원 밑에 지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더 이상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편할 수 있도록, 아까도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돼서 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자, 공무원님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공무원님들이 편하게 사용 승인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자료들을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죠? 공무원님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이 검토해보고, 아, 그래, 이런 비슷한 사례네요? 똑같은 사례네. 사용 승인 해줘야 되겠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갖다 주면 공무원님이,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보안명령을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보안명령을 받아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혼자 낙찰받아가지고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경매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옆에 누군가는 같이 의논할 전문가가, 같은 동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박사령관, 그 책이 188만원이지만 진짜 비싼 거 아니다. 250만원, 300만원 받아도 살 사람들은 다 산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남들이 하지 않는 강의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정말 낙찰을 받고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낙찰 받고 숨어서 있는 사람들, 낙찰 받고 진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안 풀리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의뢰가 와요. 솔직히. 그래야 사실은 그런 것들 저도 같이 이제 저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런 것 시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는 많이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한테 항상 제가 그래요.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낙찰 받은 거 있으면 낙찰 받고 틀리는 거 있으면 뭐 틀리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저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제가 보기 시작한 것은 이틀 3일 됐어요. 이 사장님께서 낙찰을 2년 전에 받았는데 2년 동안 유치권 소송하면서 이렇게 좀 끌다가 저기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물건이에요. 끌다가 요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또 여기저기 뒤지다가 유튜브를 봤겠죠.
보셨다가 유튜브에 이제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교재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사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공부하고 찾아보고 해결책을 만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 주위에 바로 혼자서 덜컹 낙찰받지 말고 반드시 출구 전략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안 되는 것들을 의논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아니면 권리적으로 관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옆에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뭐 저 강의는 이제 명절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절 끝나고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교재 판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2월달까지 할지 3월달까지 할지는, 뭐 어제는 제가 3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3월달까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막 사실 이제 그 교재 구매하신 분들이 많고 또 입찰 받은 분도 많고 또 사고치고 낙찰 받고 제 교재를 구매하시려고 온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다 일일이 해결하다 보니까 저도 시간적인 거 많이 이제 좀 쪼달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요거 이 가격에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2월달이 될지 3월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매하셔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책이 있다면, 더 좋은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사서 공부하셔가지고 그분하고 인연 맺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는데, 그죠? 낙찰 받는 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걸 해결하는데 2년 3년 걸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2년 3년 어떻게 해서 그 물건들을 해결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좀 빨리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빨리 마무리하셔서 성공의 지름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